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큰 소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조용히 삶의 결이 어디로 흐르는지 더 믿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늙어보니 노년이라는 건 몸이 삭는 일이 아니라 말이 무거워지는 일이더군요. 젊을 때는 불평도 푸념도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내가 내뱉는 한마디가 집안 공기를 바꾸고 사람 표정을 바꾸고 결국은 자녀의 마음 방향까지 돌려버립니다. 심리학에서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 시작을 대화의 상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처는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말 한두 마디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노년은 거창한 희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집 거실에 작은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등불이지요.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집에 불빛 하나 있으면 사람 마음이 돌아올 길을 잊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건 불빛이 아니라 말이라는 걸. 노후에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이 세 마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지금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멀어진다고 해서 꼭 사랑이 식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운이 무거워져서입니다. 사람은요, 부모 집에 오면 마음이 풀려야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서 와가 아니라 왜 이제 와로 들리는 집. 표정 하나가 반가움이 아니라 평가처럼 느껴지는 집. 저는 한동안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오늘은 20분 정도만 집에 들를게요. 20분. 그 숫자가 제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같이 살던 아이가 이제는 시간을 쪼개 들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국을 데우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그래도 부모 생각은 해야지.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말로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노년의 말은 감정의 배출이 아닙니다. 집안 공기의 방향을 정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따뜻하면 아이는 다시 숨 쉬러 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느 날부터 차갑게 불기 시작하면 아이는 사랑이 있어도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노후의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좋은 말을 더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이 세 마디를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자녀를 혼내는 말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조용히 얼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고, 두 번 들으면 방문이 줄고, 세 번 반복되면 20분이 10분이 되는 말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 마디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왜 자녀의 발걸음을 멀어지게 하는지, 어떻게 바꿔 말하면 존경으로 돌아오는지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아직 옷깃에 묻어있는 얼굴이었죠. 아들이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냐? 밥은 먹었냐? 아들은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국 끓이셨어요? 나는 괜히 무심한 척 짧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가거라. 여기까진 참 좋았습니다. 숟가락이 국에 닿기도 전에 집안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따뜻함을 제가 제 손으로 꺼버렸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였지요. 근데 너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다. 아들은 웃으려다 말고 눈을 내리깝더군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일을. 나도 이랬어. 내가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아버지, 내가 너 위해 다 희생했는데 말이다. 그 순간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딱 멎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 멈춤이 말보다 더 큰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있다가 낮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 말 전 제일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사실이잖아. 사실인데요. 그 사실이 제 목을 조여요. 그럼 전 평생 갚아야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퍽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부모가 한 말이 왜 죄인 만들기냐? 아들은 고개를 작게 저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만 서면 제가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들은 국을 2숟갈 뜨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혔고 거실에 등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놓인 작은 종이배 하나가 빗물에 젖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문득 알았습니다. 사랑은 원래 돌아오게 하는 힘인데 그 사랑을 빚으로 바꾸는 순간 사람은 숨이 막혀 도망치게 된다는 걸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 위해 다 희생했는데.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자녀 귀에는 청구서로 들립니다. 그리고 청구서 앞에서 사람은 감사보다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그 두려움을 만드는 2번째 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고치려면 말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말은 혀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표정에서 시작되고 자세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젊은 날 저는 말로 이기려 했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끝까지 따져서 상대를 납득시키면 된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늙어보니 이겨서 남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빈집의 적막. 말싸움에서 이긴 날일수록 거실은 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입술이 먼저 튀어나오려는 순간 숨을 한 번 길게 쉬기, 눈썹이 올라가려는 순간 어깨를 내려놓기, 말이 날카로워질 것 같으면 주장 대신 질문을 하나 꺼내기, 요즘 괜찮니? 밥은 먹었니? 잠은 좀 자니? 이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쉬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더군요. 신기하게도 질문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 공기가 바뀌면 자녀의 표정도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제 입에서 그 금기어가 올라오려는 순간, 내가 너 위해 다 희생했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저는 억지로 삼키고 문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단다. 이제는 너가 네 산 잘 사는 게 제일이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입안에서 말이 걸려 넘어지고 마음은 자꾸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한 번만 더 견디면 집안 공기가 아주 조금 맑아졌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대신 숨 쉴 틈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거실의 등불도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켜두는 대신 밝기를 조금 낮췄습니다. 크게 반짝이는 불빛이 아니라 조용히 오래 켜지는 불빛으로요. 어쩐지 그게 노년의 말 같았습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오래 남아서 돌아올 길을 잊지 않게 만드는 말.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노년은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일에
우리 같이 가자, 아빠. 그래. 와.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말로 이기지 말자. 오늘은 들어주자. 그런데 사람 습관이란 게 참 무섭지요.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오래된 말버릇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빠, 나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 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려는 힘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떨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떨림을 듣기도 전에 속에서 문장이 완성돼 버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그 말을 꺼내려는 찰나 딸이 먼저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아빠,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그래. 해봐라. 나 말할 때 평가부터 하지 말아줘. 그 한마디가 제 속을 강물처럼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방어가 올라왔지요. 평가라니 나는 조언이지. 딸은 한 박자 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애들은 조언이 아니라 우리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눌러버리는 말이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루를 버텼는지 그런 건 다 지워지고 그냥 애들이 돼버리잖아. 저는 또 습관처럼 말하려 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런데 딸이 바로 끊어냈습니다. 그 말이 시작되면 대화는 끝나.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화가 아니라 포기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배고픔 대신 불안 속에서 살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누구보다 뒤처질까 하는 공포. 근데 집에 전화하면 요즘 애들은 한마디로 내 마음이 통째로 무효가 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요즘 애들은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말이 아니라 다리를 끊는 말이라는 것을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볍게 꺼낸 총평이지만 자녀에게는 너는 이해할 가치가 없다는 판정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전화는 짧아지고 방문은 줄고 결국 마음의 길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문장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대신에 나는 예전 방식에 익숙한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니? 내 마음을 좀 더 듣고 싶다. 말을 바꿨을 뿐인데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딸에게 말이 아니라 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 내 얘기해봐. 고마워. 아빠, 그 뒤로 들려온 딸의 한숨은 이상하게도 제 귀에 강물 소리처럼 들어왔습니다. 탓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그냥 살아내느라 지친 숨.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조언을 원하기 전에 먼저 안전한 집을 원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사람은요. 한 번 고친다고 완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감정과 붙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같이 흔들리더군요. 며칠 뒤 딸이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거나 참았거나 둘 중 하나였지요. 저는 그 부은 눈을 보면서도 먼저 걱정이 나오기 전에 서운함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 땐 찾아오면서 평소엔 연락도 없지.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요즘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참아야 할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너 부모 생각은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딸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굳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아빠 나는 여기 혼자 있는데. 아빠, 그 말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저는 더 말해버렸습니다. 나는 외롭다. 외로운 건 이해해. 근데 그걸 나한테 외로 던지면 난 숨을 못 쉬어. 딸은 잠깐 시선을 내리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난 아빠를 사랑해.
근데 아빠를 만나면 내가 자꾸 나쁜 사람이 돼. 그 말이 바닥에 떨어지듯 끝나는 순간 거실의 등불이 작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잠깐 흔들리고 다시 고요해졌지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흔들렸다가 더 조용해지는 마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던진 말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귀에는 사랑이 아니라 구걸로 들렸을 겁니다. 왜 연락이 없니? 이 말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내 마음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로 들립니다. 그러니 자녀는 더 조심해지고 더 멀어집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같은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는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 대신 요즘 많이 바쁘지? 건강은 괜찮니? 시간 될 때 얼굴만 보자. 보고 싶어서 그래. 말은 비슷해 보여도 기운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후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날 딸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만 마시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등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늦게나마 인정했습니다. 사랑은 묻는 게 아니라 열어두는 것이구나. 아이에게 돌아올 길을 남겨두는 것. 그게 노후의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마지막 말의 품격이더군요. 노년에는 이상한 착각이 하나 생깁니다. 관계를 더 붙잡으면 더 가까워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전화도 더 하고, 잔소리도 더 하고, 챙김도 더 해야 마음이 붙어 있을 거라고 믿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관계는 덧셈으로 가까워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뺄셈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그제야 아이들이 숨을 쉬었습니다. 한탄을 빼고 빚을 빼고 비교를 빼면 그 자리에 신기하게도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날 아내가 남긴 종이배를 다시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찢어졌던 그 종이배를 테이프로 조심조심 붙였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종이배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떠나지 않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무겁게 해서 떠난 거였구나. 그래서 그날은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내려놓는 부모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제 속에서는 오래된 자존심이 몇 번이고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그 자존심을 눌러 앉혔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 그날 국 먹다 말고 가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빚을 씌웠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전화기 너머가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지나가자 아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때 확실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잘 살면 된다, 정말이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이 길게 풀렸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늘 잘해야 하는 아들로만 서 있다가 그제야 그냥 아들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아들은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그냥 와. 국 다시 끓여요. 그 말이 참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제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거움을 내려놨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관계는 붙잡아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숨 쉴 자리를 남겨줄 때 다시 스스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건네는 한마디가 노년에게는 가장 큰 존경이 됩니다. 그냥 가도 되는 집이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를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스스로 품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외로워 보이는 것보다 불쌍해 보일 때 더 괴로워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미워하면 자녀는 그 미움을 이상하게도 자기 탓으로 받아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나? 그래서 노년에는 효도보다 먼저 자기 대접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내 손으로 먼저 안정시키는 것. 그게 자녀에게는 가장 큰 안심이 되더군요. 저도 요즘 아주 작은 의식을 합니다. 거창한 다짐이 아닙니다. 하루의 공기를 바꾸는 정말 사소한 연습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입꼬리를 아주 조금만 올립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이 한마디를 내 얼굴에 먼저 건넵니다. 그리고 전화가 울리면 바로 받지 않습니다. 어깨를 한 번 내려놓고 숨을 한 번 고르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춥니다. 말은 내용보다 기운이 먼저 전달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입에서 금기어가 올라올 때입니다. 내가 너 위에가 올라오면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는 너가 편하면 된다. 그게 제일이다. 요즘 애들은 이 올라오면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예전 방식에 익숙한데 요즘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연락이 없니가 올라오면 이렇게 바꿉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목소리 듣고 싶었다. 말은 비슷해 보여도 자녀의 가슴에 닿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죄책감을 던지고 하나는 숨 쉴 자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 공기도 가꿉니다. 거실 등불을 켭니다. 크게 화나게가 아니라 조용히 오래 켜지게. 여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자리다. 말 대신 그 신호를 남겨두는 거지요. 여러분, 말 한마디는 사람 마음을 밀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랑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빚이 되고 말이 줄어들수록 품격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3마디만 입 밖에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요즘 애들은 왜 연락이 없니? 그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니? 고생 많아.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 말이 집의 공기를 바꾸고 얼굴의 기운을 바꾸고 결국 자녀의 발걸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아주 조용한 한마디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엄마 그냥 와도 되는 집 같아서 좋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혹시 마음속에 아, 내가 그 말을 했구나 하고 떠오른 말 한마디가 있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떠올랐다는 건 지금부터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댓글로 딱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이 말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다시 해볼까 하는 돌아올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자녀 얼굴이 떠오르셨다면요. 전화를 길게 하지 마십시오. 설명도 길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십시오. 괜찮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 한마디가 끊긴 다리 하나를 다시 놓아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무거운 말로 멀어지지 않고 맑은 말로 다시 가까워지기를 조용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